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교재는 724쪽 피시면 돼요. 724쪽. 네,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미리 조금 준비를 이렇게 좀 쓰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전기장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기장이 뭐냐? 자기장은 이제 영어로 magnetic field라고 해요. 이 magnetic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석 이런 거 있죠. 자석, 이 막대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라고 부르는데, magnetic field는 이제 자성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여기 이름에도 알겠지만 field라고 나왔죠. 근데 제가 그 전기장 설명할 때도 똑같이 field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그 힘이라는 게 뭐 맨날 설명하는 거,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사과를 놓으면 떨어지는 이유가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떤 힘?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사과가 떨어질 때 힘이 존재하니까 이 힘이 존재하는 범위를 이거를 필드라고 했어요. 즉, 이 사과가 이 필드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이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지금 이빨이 조금 깨져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조금 어눌할 수 있다는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자기력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자기력은 똑같이 힘력자를 써서, 네, magnetic force라고 해가지고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24쪽을 보시면 역사적 고찰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그냥 뭐 어떻게 뭐 전기와 자기의 저희가 얘기하면 전자기하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전자기하기라고 하는 이유가 전기랑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기하기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발생하고, 자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를 발견하게 된 계기들이 나와 있는 게 여기 724쪽에 있는 역사적 고찰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뭐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이 결론만 알면 되겠죠? 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뭐냐? 변하는 전기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하는 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을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갑자기 전류를 흘려보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류를 흘려보내면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네, 딱 여기까지 우리가 요 22.1에서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나눌게요, 구간을. 네, 이제 우리는 요 결론,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어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기장을 만드는지, 그리고 전기장이 얼만큼 변할 때마다 얼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이제 22.2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최종 목표로 뒀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장이라는 것부터 배워볼게요. 자기장은 똑같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냥 쉬운 거예요. 자기력이라는 게 존재하면, 아, 자기장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까지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려우시면 전기장 설명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시면서 전기장이랑 진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장은. 네, 전기장도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게 발생했고 전기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이런 거고, 여기서 배운 게 우리가 쿨롱이잖아요. 전기에서는 쿨롱인데, 자기에서도 이제 자기 모멘트
모노폴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여기서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말했듯이 이 쿨롱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기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엔 자기장. 그럼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나침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저희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저는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장을 이제 수능을 봐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장에 대해서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결과 나침판이 없더라도 우리가 가상의 나침판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막대 자석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새로운 노트를 만들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대 자석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죠. N극이 빨간색,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의할 점 팁이 있어요. 팁이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N극과 X극이 있는 막대 자석을 부수면 이렇게 N극, 이렇게 S극 이게 아니라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두 개의 자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뭐 수능 과외를 하시거나 뭐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면 여기 N극, S극이 있는데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그러면 N극에서 S극인가? 뭐 S극에서 N극인가? 이런 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으면 머릿속으로 여기에 S극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N극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는 요거를 생략했구나. 어떻게? 딱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만 나타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머릿속으로 그릴 거니까 여기다 그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N극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S극 이렇게 자석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헷갈리니까 지우고 여기에 어디? 여기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N극, S극을 따로 안 그리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N극과 S극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막대 자석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하나 뒀다고 생각해요. 나침판 생각할 때도 이렇게 막 북쪽, 남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나침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좀 비싼 거 사시면 여기에 이렇게 N극, S극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들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침판도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을 이렇게 네모난 자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깎아가지고 N극과 S극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즉 여기엔 막대 자석 하나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 자기장 방향 물어본 이 곳에다가 넣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여기가 N극이 있으니까 N극이 여기 있죠. 그럼 S극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빨간색은 파란색.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플러스와 플러스는 청력이 우리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이 작용한다 했는데 자석도 똑같아요. N극은 서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고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기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여서 제가 좀 생략할게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 N극이 있으니까 여기엔 S극이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S극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N극이 가겠죠. 근데 제가 방향을 뭐라고 했어요? 나침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즉 N극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화살표를 이렇게. 네, 요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저희가 뭐 첫 번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띡 주고 여기에서의 전기장 방향을 물어보면 N극 방향 아니었나? 하고 이렇게 하는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막대자석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침판을 꼈을 때 N극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자기장 방향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배워야겠죠. 자기장 세기는 저희가 자속 밀도라는 걸 배워요. 자속 밀도가 뭐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전기장에서도 저희가 유사한 걸 다뤘는데 플럭스라고 배웠죠. 전기장에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릴 건데 선이라는 거를 그릴 때 똑같죠. 이걸 전기력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기장 배우고 있는데요 하면 이제 여기를 자기력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기력선에 대해서 잠시만요. 혀가 너무 네, 자기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자속을 우리는 요 자기력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달라요. 원래는 다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속을 요 S가 면적이에요. 면적. 네,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게 자기장의 세기다.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기장을 B라고 나타내거든요. 벡터죠. B 벡터라고 나타냈는데 이 B가 우리가 이제 B가 자기장이긴 한데 숫자에서 우리가 뭐 나중에 뭐 F는 VBQ 벡터 뭐 이렇게라도 나타내는데 여기서 B는 자기장을 뜻하지만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자기장을 B라고 나타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치로 쓰게 되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라고 쓰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전기력선이랑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저는 설명을 위해서 식을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어떻게? 이거는 B, S, 코사인, 세타.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내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요 자속이 영향을 주는 거는 첫 번째 자기장에도 영향을 주고 두 번째 면적에도 영향이 있고 세 번째 이 두 개 자기장과 면적의 각도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자속을 그냥 이제 세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선이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초록, 파란색 선이 세 개가 이렇게 추가돼요. 뭐가 더 세 보여요? 당연히 파란색이 검정색보다 세겠죠?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면적은요? 이게 만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흐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 면적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더 커요? 아니면
파란색이래. 검정색 면적일 때가 더 커요. 당연히 통과하는 게 더 크니까 검정색일 때가 더 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그림이 필요한데 이걸 지울게요. 다시 그리면 두 개의 각도가 뭐 예를 들면 이제 S 코사인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거 B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고 S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이라면 이렇게 자기력이 통과를 해요.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면적을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크기는 똑같이 하는데 면적을 기울이면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거. 면적을 이렇게 기울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이 다시 그리면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기울이면 첫 번째는 하나, 둘, 세 개가 통과하던 게 두 번째 이렇게 기울였을 때는 한 개밖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초록색이 원래 있던 검정색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순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요? B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라고 생각했을 때 이 B 코사인 세타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선의 개수는 똑같아요. 선은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세 개가 통과를 하는데 만약에 얘가 기울어진다면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좀 공간이 모자라네요. 처음에 이렇게 세 개가 통과되다가 나중에는 두 개밖에 통과가 안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라 색깔이 원래 있던 파란 색깔보다 더 작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B 코사인 세타 외우시면 되고요. 네, BS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725초까지 저희가 설명을 한 거고요. 자, 다음 이건 자성의 원인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제가 이거를 좀 쓰기가 힘들어서 정리를 여기다 해놨거든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요 전기장을 배울 때 다시 여기 전기장을 배울 때 우리 전기장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은 왜 생기냐 해서 자성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운동하는 전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첫 번째 앞에서 결론 설명할 때 여기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고리 모양에서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움직여요.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 그림대로 하면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플러스 운동하는 전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전자의 스핀 운동에 대한 자기장. 이건 뭐냐면 우리가 화학원을 배우셨다면 우리가 이제 파울리였나 베타 원리라는 걸 배워요. 파울리 베타 원리도 배우고 뭐 스핀 원리, 스핀 법칙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잠깐만요. 이게 너무 커서 오려두면 수해 리배 붕탄 탄소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 이건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탄소는 수해 리배 붕탄 6번째 원소거든요. 그럼 전자가 6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죠. 여기에서 1s, 2s, 1p. 이거 맞나? 하여튼 제가 화학을 좀 까먹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자를 채울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6번째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길 때 요거가 뭐냐면 스핀을 한다는 거예요. 스핀.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전자가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자가 뱅글뱅글 돌거든요. 이제 I는 이제 전류는 우리가 설명할 때 단위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회전을 만약에 이렇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면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덩어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이게 막 뱅글뱅글 도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마지막 전자의 궤도에 의한 자기장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잖아요. 수소 원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궤도 운동을 한다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궤도 운동을 이렇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우리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죠. 전류가 움직이네요. 전류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요 궤도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전기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자성, 강자성, 상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해 하실까봐 그냥 첨부를 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세기도 배웠어. 자기장에 이걸 쓰니까 자기장에 세기도 배우고 방향도 배웠어.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력이라는 걸 배워야겠죠. 자기력을 저희는 FB라고 써요. 아까 자기장을 이제 B라고 쓴다 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B라고 쓰면 이제 이게 자기력이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력은 중요한 건 외적이에요. 외적이 뭔데요? 할까봐 밑에 설명하면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자기장, 이게 전하의 속도.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개를 전하의 속도도 벡터고 자기장도 벡터예요. 이 곱하기가 그냥 단순히 1 곱하기 2는 2, 뭐 3 곱하기 2는 6. 이거는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고요. 지금은 벡터 곱하기 벡터예요. 벡터 곱하기 벡터는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이라는 걸 저희가 해줘야 돼요. 외적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요거 B 이게 평면이거든요. 한 평면 위에 이렇게 B하고 V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두 개의 B하고도 수직하고 V하고도 수직한 방향이 이제 외적을 했을 때 방향이고 크기를 계산할 때는 요 밑에 제가 첨부한 거 이거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외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방향을 저희가 고려할 때만 외적을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왼손 법칙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왼손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포인트는 얘예요. 얘. 여기 요 양전하가 요 방향으로 V만큼 움직인대요. 양전하가 움직이죠. 양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저희가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즉 방향만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크기 계산할 게 아니니까 요 전하의 속도라기 생각하기보다는 요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왼손이에요. 왼손. 사진 찍은 건데 왼손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왼손 진짜 중요해요. 저 고2 때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다 오른손으로 했다 다 틀린 적이 있거든요. 왼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왜냐면 뒤에서 또 오른나사 법칙을 배워요. 네, 오른나사 법칙을 배우는데 이건 또 오른손이에요. 네, 이거 왼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뭐냐면 자 엄지부터 엄지 요 가리키는 거 검지 중지로 우리가 이제 F, B, I라고 외울 거예요. FBI 아시죠? FBI 경찰서. 경찰? 그 미국 경찰들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시면 여기 엄지가 F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인다. 요거 F예요. 이게 F. 이거 엄지 세운 거예요. 따봉하고 있는 거예요. 따봉. F. 그 다음에 요 검지. 이게 B예요. 그리고 여기에 I.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컴퓨터 사인펜으로 FBI 쓰시고 한 3일 정도 다니시면 외워지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엄지를 따봉으로 해놓고 이제 양손가락을 이렇게 좀 피시면 딱 이 모양 되죠. 자꾸 설치하래. 딱 이게 F 딱 평면일 때 B I 뭐 이렇게 저희가 그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F 힘의 방향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같이. 그리고 이제 크기를 계산할 때는 이제 B하고 V의 내적에 이게 Q가 전하예요. 전하의 크기 쿨롱을 곱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언제 다 외워요. 이거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팁. F는 바베큐라고 외우시면 돼요. 네, F는 바베큐. 바베큐인데 이제 B하고 V가 벡터니까 외적을 해줘야 한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외적을 계산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야매로 설명할게요. A 벡터가 이거 X축 선분이 A1, Y축 선분이 A2, Z축 선분이 A3, A1, A2, A3. B 벡터를 B1, B2, B3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거 절대값 아니에요. 이렇게 A1부터 하나씩 써요. A1, A2, A3. 그리고 A1, A2를 한 번만 더 써줘요. 그 다음엔 B1 밑에다 B2, B3 써주고 B1, B2를 한 번 더 써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무시예요. 무시. 첫 번째 건 점이고요. 두 번째 거부터 X, X, X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A2 B1을 B3를 곱한 거에 X라 했죠? 다음 거 A3 곱하기 B2를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거는 A3 곱하기 B1을 해준 거에서 A1 곱하기 B3 한 거를 빼주시면 되고, 다음에는 A1 곱하기 B1을 해준 거에 네, A2 곱하기 B2를 빼줘서 이 콤마거든요. 콤마. 왜냐면 외적을 해주면
저희가 내적과 외적의 성질이, 내적은 결과값이 스칼라가 나와요. 근데 외적은 결과값이 벡터가 나와요. 결과값이 벡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좌표로 나오겠죠. X축 선분은 이렇게, Y축 선분은 이렇게, Z축 선분은 이렇게. 네, 이런 벡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실 때마다 이거 그리시면 돼요. 전 실제로 외적, 수학으로 외적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단위 벡터의 외적, 이건 별 3개예요.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외적으로 언제 쓴다고 했죠? 방향을 결정한 데 쓴다고 했죠. 요 단위 벡터라는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X축 방향은 I라고 쓰고요.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 들이셔야 돼요. Y축 성분을 J라고 쓰고 이제 Z축 성분을 K라고 해요. 예시를 제가 들어볼게요. 저희가 첫 번째 1,1이다. 이거는 그냥 좌표예요. 이건 좌표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한데 A 벡터라는 게 1,1이다 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직교좌표계에서 1,1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요게 A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지만 물리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A를 이제 1 곱하기 이게 X축 단위 벡터라 했죠? 단위 벡터라고 했죠? 더하기 1 곱하기 요 삭간 모양이 요게 벡터라는 표시예요. 벡터. 네, 1 곱하기 J를 더한 값이다. 즉 이거는 그냥 I 더하기 J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B라는 놈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놈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여기 Z, X, Y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1, 1 여기죠. 여기 원점에서부터 요 벡터를 저희가 B라고 하는데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좌표로 나타내면 계산이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1 곱하기 X축의 단위 벡터 마이너스 1 곱하기 Y축의 단위 벡터 1 곱하기 Z축의 단위 벡터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내적으로 계산한다 해봐요. A를 이거 지우고 요게 2라고 해봐요. 위에 A 내적 B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1,1,2 내적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내적을 하면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2 이렇게도 구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I 더하기 J 더하기 2K 요거에다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요거를 네, 이거를 다시 쓸게요.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I 벡터 더하기 J 벡터 곱하기 2 곱하기 K 에다가 I 더하기 J 마이너스 J 더하기 K 이제 벡터는 안 쓸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분배 법칙을 해주시는 거예요.
i 곱하기 i 빼기 i 곱하기 j 더하기 i 곱하기 k 해주시고 그 다음 거 분배 법칙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i j 더하기 마이너스 1 jj 더하기 jk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지막 거 더하기 ekj 아니 eki 빼기 ekj 플러스 ekk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걸 더 물리에선 더 많이 해요. 그러면 i 곱하기 i는 같은 성분이니까 이건 1이겠죠? 그리고 i 곱하기 j는 두 개가 직교좌표계에서는요 x축의 단위 벡터가 i라고 했고 y축의 단위 벡터가 j라고 했고 요 z축의 단위 벡터가 k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인 거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이게 0이 돼요.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 즉 요 같은 성분만 있는 것만 남게 돼서 1-1 플러스 2 해서 결국에 2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적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자 외적을 한번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외적 자 A, B 외적을 해볼게요. 좀 쉽게 A를 1,2,1이라고 하고 B를 뭐 2,1,2라고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뭔가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저희가 외적 계산 같이 해볼까요? 1, 2, 1, 1, 2 그 다음에 2, 1, 2, 2, 1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를 3, 4, 5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6 네, 1, 2, 6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1, 2, 6 쓰고 1, 2 한 번 더 쓰라 했죠? 똑같이 3, 4, 5 쓰고 3, 4 한 번 더 쓰라 했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무시하고 두 번째 거부터 이렇게 X자로 자 10 빼기 24죠? 6 곱하기 4 콤마 6 곱하기 3 빼기 1 곱하기 5 콤마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해주시면 마이너스 14 콤마 18 5 13 콤마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이게 두 개 외적한 값이 나오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한번 성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A는 I 플러스 약식으로 쓸게요. 플러스 6K B는 3I 플러스 4J 플러스 5K죠.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배 법칙을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또 안 쓰고 이렇게. 그러면 자 3I 곱하기 I 더하기 4I 곱하기 J 더하기 5I 곱하기 K 맞죠? 그 다음 거 6I 곱하기 J 플러스 8J 곱하기 J 더하기 다음 거 10J 곱하기 K 그 다음에는 18I 곱하기 K 그 다음엔 더하기 24J 곱하기 K 더하기 30K 곱하기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잘 봐요. 외적이에요 이번엔. 자 X축 단위 벡터를 I라고 했고 Y축 단위 벡터를 J라 했고 Z축 단위 벡터를 K라 했죠. 자 내적에서 요거 외적 이거 외적을 하면
요게 나온다 했죠. 그럼 반대로 이번엔 따르게 요거랑 외적하면요, 이거의 수직인 성분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요거랑 외적하면요, 다들 이거 생각하셨죠? 요게 나오겠죠? 즉 I하고 K를 내적하면 J가 나오고, K하고 J를 내적하면 I가 나오고, I하고 J를 내적하면 K. 서로 반대 방향이 서로 나머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셋 중에. 그리고 자기와 자기를 내적하면요, 외적하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0이에요, 0. 자기랑 자기를 내적을 하면 0이에요. 왜냐면 이거 두 개 수직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거는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우는 게 편해요. 전 외웠어요. 자기랑 자기를 내적하면 0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어떻게? 근데 여기서 틀린 점이 있어요.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I 곱하기 J를 하면 K가 나오는데 J 곱하기 I를 하면 마이너스 K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 설명하는 방법은 요거 어딨어? 요거 손 어딨어?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자, 따라해 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아니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